풍산자 반복수학 수학 1이고요. 이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에서 등비수열을 들어갈 거예요. 이제 등차수열을 했기 때문에 등비수열이 조금 그렇게 등차수열만큼 어색하진 않을 거고요. 등비수열은 등차수열을 했던 것처럼 등이 같을 등자고요. 비는 비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비율이 같은 수의 나열이에요. 자, 비율이라는 거는 결국 분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등차에서도 제가 그랬잖아요. 무조건 뒤에서 앞에 거를 빼라. 그럼 등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뒤에서 앞에 걸 나누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서 앞에 거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식이 성립을 할 거예요. A1, A2 그리고 비율이 같아야 되니까요. A2분의 A3 3이라고 할게요. A3, A4 그리고 A4, A5 이런 애들이 쭉 성립하겠죠. 그랬을 때 이게 일정한 상수가 나오는 거를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일정한 상수가 나오는 거를 등비수열이라고 하고요. 등차에서는 일정한 상수를 공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등비에서는 이 일정한 상수를 공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비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R로 표현하는 편이에요. 공차는 일반적으로 D로 표현했고요. 그래서 이걸 뭔가 일반항스럽게 쓴다라고 하면은 위에 거보다 밑에 게 하나가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AN분의 AN 플러스 1이 일정한 상수 R을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표현은 이거죠. A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 이게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식의 형태예요. 이제 뒤에 가면 뭐 점화식 이런 거 배우거든요. 요즘은 점화식이라 안 그러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데 아마 대부분 여전히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점화식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열을 나타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제 등비수열로 우리는 약속을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초항이랑 일반항 이런 개념은 등차에서 많이 잡았을 거니까 등비수열 일반항까지만 하면 기본 내용은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비수열 일반항은 이렇게 봐야 돼요. 이 관계식에 의해서요, 여러분. 이 관계식에 의해서 A2는 R 곱하기 A1이고 A3은 R 곱하기 A2인데 A2 자리에 R 곱하기 A1을 대입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R 제곱 A1이 돼요. 될까요? 자, A4는 R 곱하기 A3인데 A3 자리에 다시 얘를 대입하겠다는 거예요. R 곱하기 R 제곱 A1, 그러면 R 세제곱 A1이 되죠. 여전히 우리는 이거를 A1로 만들면서도 이제 이 앞에 붙어 있는 애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포인트는 얘네한테 있는 거죠. 2일 때 앞에 1이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2가 있는 거고 4일 때 3이 있는 거예요. 하나씩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일반항을 AN 플러스 AN은, 일반항 AN은 R의 n-1 곱하기 A1이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왜 n-1인지 이해되실까요? 여기가 2일 때 R의 1이고요. 3일 때 2고 4일 때 3이니까 n일 때 n-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n-1이라는 형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좀 복잡한 문제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형태는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형태까지 잡아주고요. 물론 이제 거기 개념 박스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AR의 n-1이라고 되어 있는데 뭘로 써도 상관없고요. 물론 이게 교과 과정이긴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뭐 위치만 바뀐 거니까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개념 박스대로 써주세요. 저는 이제 문제를 풀 때 편리한 거를 좀 찾다 보니까 순서를 바꿔서 쓰는 편인데, 네, 그래도 일단 처음 배울 때는 교과서 설명대로 풀어주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일반항까지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항이 왜 필요하냐면은 제가 그때 등차수열 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일반항을 알게 되면 모든 항을 다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일반항의 목적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AN이 A1을 뭐라고 3이라고 해볼게요.
뭐 3 곱하기 공비를 2의 n-1이더라 라고 하면 A1은 당연히 3이고요. 왜냐면은 여러분 초항이 3이란 것도 있지만 3 곱하기 2의 1-1인데 2의 0제곱은 1이라서 그냥 3이에요. 그럼 A2는 3 곱하기 2의 1제곱이 돼서 6이 될 거고요. A3은 3 곱하기 2의 2제곱이 돼서 12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알게 되면 모든 항을 다 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반항부터 찾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일반항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138페이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귀찮더라도 다 하세요. 하셔야 돼요. 138페이지에 22-1번이고요. 1, 3, 9, 27 이렇게 간대요. 자, 무조건 첫 번째 항이 초항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뒤에서 앞에 걸 나눈 게 공비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반항은 A에는 1 곱하기 3의 n-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다시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입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요. 이렇게 썼다고 치고요. 그럼 그냥 이거는 이대로 끝내시면 돼요. 앞에가 초항이 어차피 1이니까 그냥 3의 n-1제곱이에요 라고 쓰시면 돼요. 될까요? 자, 두 번째요. 50, 20, 40이에요. 그럼 초항이 5가 되는 거죠. 공비는 2가 돼서 2의 n-1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뭐가 됐든요, 여러분. 일반항 다 구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근데 옆에 7번에 음수니까 이거 하나만 볼게요.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이렇게 나오는데, 자, 초항은 마이너스 2예요, 여러분. 초항은 여기 앞에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비도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마이너스 2의 n-1제곱입니다. 아이고, 마이너스 2의 n제곱입니다 라고 합쳐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크게 뭐라 안 해요. 중요한 건 일반항을 잘 구해야 나머지 항들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형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편한 대로 잡아주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문제에서 형태를 정해놓는 경우는 있어요. 그때는 형태에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넘어가서 129페이지 볼게요. 129페이지 보시면 제 몇 항인지 구하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일반항을 구하는 목적은 모든 항을 구하기 위해서라 그랬고요. 그래서 23-1번 같은 경우는 몇 번째 항인지를 알려면 일단 일반항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반항을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구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항은 3 곱하기 2의 n-1입니다 라고 나오죠. 왜냐면 공비가 2잖아요, 지금. 자, 일반항 형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 놓고 얘가 과연 768이 되려면 몇 번째가 돼야 돼요 라고 계산하고 가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3을 나눴더니 얼마 나와요? 3 나누면 이때부터 땀나요, 저는. 256이 나온대요. 2의 n-1제곱이. 그래서 2의 몇 제곱이죠? 2의 7제곱이 2의 8제곱이죠. 2의 8제곱이 256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n-1이 얼마가 됩니다? 8이 됩니다. 그래서 n은 몇 번째다? 9번째 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n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n-1을 낚이지 마시고요. 항의 개수는 무조건 항수는 n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n이 기준이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항 찾고 문제 푸시면 되는데, 밑에 가면 4번에서 약간 계산을 귀찮게 만들어 놨죠. 초항은 1이고요. 초항은 1인데 공비가 루트 2예요. 그래서 n-1제곱 이렇게 일반항을 잡아 주실 거고요. 얘가 누가 된대요? 64가 된대요. 자, 그러면 이거는 2의 n-1, 아이고 2가 아니죠? 너무 당당하게 썼네요. 2의 2분의 1의 n-1, 그리고 64는 2의 6제곱. 그래서 2분의 1의 n-1이 6이다 라고 문제가 풀릴 거고요. 그래서 n-1이 12, n은 13번째 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루트 같은 거 나오면 지수법칙 같은 게 사용이 되는 편인데, 그 지수법칙은 여러분들이 이미 수원 앞단원에서 이미 다 했으니까 편한 방식으로 푸시면 돼요. 루트가 있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요. 오랜만에 지수법칙 나와요. 그리고 등비수열에서는 의외로 로그도 좀 나옵니다. 그냥 듣고 잊으세요. 등비수열에 로그를 씌우면 등차수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듣고 그냥 잊으시면 되고, 간혹가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시그마 이제 수열의 합단원 가면은 의외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 로그가. 그래서 지수로고도 그때 나올 때마다 다시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내용은 다 아는데 계산 때문에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다시 잡아주시고요. 혹시나 헷갈리는 학생들은 하고 나서 꼭 질문하세요. 자, 옆에 24번 볼게요. 일반항이 다음과 같은 등비 수열에, 그러니까 일반항 줬어요. 그러니까 일반항 주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다음 수열에 뭐 초항이랑 공비 구하라 그러겠죠. 해석한다는 거는. 그래서 a, n이 3의 n제곱이잖아요. 자, 이거를 일단 이렇게 푸는 방법을 먼저 추천드릴게요. 3 곱하기 3의 n-1이라고 제가 아까 슬쩍 말하고 넘어갔는데, 요 n-1의 형태를 지키세요, 여러분. n-1이 붙어 있는 것만 공비예요. 그럼 나머지는요, 그냥 공차예요. 초항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초항이고 3이 공비가 되는 거예요. 이 형태 지키시는 게 좋고요. 물론 이렇게 푸셔도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수열은 대입이다. 9, A3은 27. 그럼 얘가 초항이고 얼마 곱했어요? 3을 곱한 거니까, 그럼 초항이 3이고 공비도 3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식을 이렇게 쓰는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의외로 문제가 복잡해지면 많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요. AN은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인데요. 제가 기준을 n-1로 맞추자 그랬잖아요. 이거 옆에 이렇게 나열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의 n-1. 이런 식으로 써달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지수법칙 때문에 얘네 둘이 더하면 n 플러스 1 나오잖아요. 이거는 변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이게 목적이라고요. 얘를 목적으로 삼는 순간 이제 이거는 초항이 얼마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12 곱하기 2의 n-1. 그래서 초항은 마이너스 12, 공비는 2,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데, 물론 대입해서 나열해도 됩니다, 여러분. 나열해도 되는데 이렇게 바꾸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문제가 복잡해지면 그런 거라서 이거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139페이지도 다 마무리 해주세요. 마무리 해주시고, 등비니까 초항이랑 공비만 알면 되고요. 일반항을 안다는 거는 우리는 모든 항을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지 말고 140페이지로 갈게요. 자, 140페이지에 문제 보시면 25번에 일반항 AN 구하여라 라고만 되어 있어요. 뭐 그런 거보다 하면 되고요. 자, 등차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구하는 거는 A랑 D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등 B에서는 일반항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초항이랑 공비, A랑 R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문자 몇 개죠? 2개요. 그럼 식 몇 개 필요하죠? 2개요. 기억나실까요? 그 똑같은 논리로 접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5번 다시 1번을 보시면 각 항이 실수이고, 실수는 이제 등비는 막 루트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관련돼서 나오는 얘기고요. 제4항이 마이너스 8, A4가 마이너스 8, 그리고 A7이 64,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A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더라. AR의 6제곱이 64더라. 일반항 대입하면 되는 거죠. 대입해 놓고 이제 얘네들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거한테 얼마를 곱하면 R의 세제곱을 곱하면 똑같이 나오죠. 여기가 R의 세제곱이고 여기 R의 6제곱이잖아요. A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여러분. A는 안 변해요. 그래서 R의 세제곱을 곱하면은 나와요. 그 말은 똑같은 숫자한테도 마이너스 8한테 R의 세제곱을 곱하면 64가 나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R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 되고요. R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러분. 좀 느낌이 슬쩍 오시겠지만 일단은 지수에서 했던 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지수와 로그에서 특히 지수에서 했던 거요. 그래서 R이 마이너스 2고 초항은 초항 구하러 가야 되죠. 그래서 다시 대입할게요. 얘한테 다시 대입할게요. 초항이 마이너스 2고 초항이 아니죠. 자, 초항은 A고, 그리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게 마이너스 8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쵸?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8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8이고, 그래서 초항은 A가 1입니다 라고 나올 거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일반항 AN은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제곱, 1은 의미가 없으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2의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등차는 우리 연립방정식 풀듯이 풀었잖아요. 이유는 등차는 합에 대한 거고요. 등비는 비율, 곱에 대한 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도 뭔가 곱하기 나누기 형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거를 좀 문제를 풀면서 지금 당장 이해하고 풀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문제 푸는 게 편해집니다. 아셨죠? 자, 옆에 26번 볼게요. 첫째 항과 2항의 합이 6. 자, 다 됐고요. 자, 등비는 뭐랑 뭐 구하는 거라고요? A랑 R. 그럼 문자 몇 개죠? 2개요. 그럼 식 몇 개 필요해요? 2개요. 이 관계로 놓고 문제 접근하시면 돼요. 문제가 뭐가 나오든 신경 쓰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첫째 항과 2항의 합이 6. A 더하기 A2가 6. 그리고 제3항과 A3과 A4가 합이 18. 자, 일반항으로 쓸게요. A 더하기 AR이 6. 옆에는 AR의 제곱, AR의 세제곱, 얘가 18. 자, 여러분, 왼쪽에 식들만 먼저 좀 떼서 볼게요. A 더하기 AR이 있고요. AR의 제곱 더하기 AR의 세제곱이 있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보이면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A로 묶어볼게요. 그럼 여기가 1 더하기 R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AR의 제곱으로 묶어볼게요. 그럼 1 더하기 R이 나오거든요. 그럼 공통인 거 일단 내비두고 얘를 좀 저 위의 형태랑 비슷하게 써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쓰는 거죠. R 제곱 곱하기 A의 1 더하기 R.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요 형태가 동일하게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될까요? 물론 이게 반복되면 바로 보여요, 여러분. 그럼 결국 위에서 아래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한 거냐면 R 제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왼쪽 식이거든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오른쪽 값에다가도 곱하기 얼마를 했다는 거예요? 세제곱이 아니라 R 제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숫자만 데리고 와서 6 곱하기 R의 제곱이 18입니다. 그래서 R 제곱은 3이에요 라고 문제를 풀자는 거예요. R 제곱은 3이에요 라고 풀자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R은 엄밀히 말하면 당연히 풀마 루트 3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의 단서 조건이 공비는 양수이다라고 적혀 있어서 여기서 결국은 R은 루트 3입니다 라는 것만 나올 거예요. 이제 R을 구했으니까 뭘 구해야 돼요? 초항 구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좀 간단한 식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얘가 얼마냐면 문제에서 이게 6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초항 R 나오고요. 1 더하기 루트 3. 그게 R이 아니라 A요. A 곱하기 초항 곱하기 1 더하기 R 루트 3. 그 결과물이 6이래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귀찮은 작업을 해야 돼요. 1 더하기 루트 3분의 6. 이거 유리화한 게 답이 되겠죠. 그게 초항일 거고요. 그런 식으로 찾아주는 건데 풀이 과정은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에요. 사실 제가 그냥 이거를 뭔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썼지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저기 페이지 140에 26-1에 풀이 과정 써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를 서술해 놨느냐 아니면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만 가져올 거냐라는 건데 사실은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바로 여기서 바로 보여요, 여러분. 요 두 줄 딱 쓰는 순간 R 제곱이구나 라는 게 바로 보이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기본 연습 문제들, 그러니까 기본 계산 문제들을 그냥 막대하지 마시고 홀대하지 마시고 열과 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꼭 푸세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이런 식들을 보고도 R 제곱이겠네 라는 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자꾸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해달라는 거고, 계산 문제들을. 그리고 계산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잡아가는 거지, 개념 안다고 해서 다른 문제풀이 바로 들어간다, 이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계산 문제들은 꼭 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반복 수학을 선택하는 이유도 항상 그런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따라주시면 분명히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실제로 그 3번처럼 분수 형태가 의외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계산 과정을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평소에 계산에서 좀 열심히 했어야 이런 부분들이 실수 없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해결이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도 피하지 마시고 꼭 풀어주시고, 막히는 거는 꼭 학원에 와서 질문을 해주세요. 자, 이제 옆에 141페이지 갈게요. 141페이지 보시면 등차에서 많이 봤던 거랑 비슷해요. 다음 두 수 사이에 뭐 몇 개를 집어넣어서 뭐 등비를 만들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28번도 다음 두 수 사이에 뭐 4개의 실수. 이제 27번에 여러분 첫 번째요. 첫 번째 줄 27번 문제에 첫 번째 줄 다음 두 수 사이에 3개의 양수에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양수요. 28번 문제는 4개의 실수에 동그라미 하나 해주세요. 문제가 다릅니다, 여러분. 양수와 실수는 당연히 다른 얘기잖아요. 양수가 실수잖아요, 이러지 마시고, 양수는 말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나올 때 플러스만 취하라는 거고, 실수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좀 잡아주셔야 돼요, 차이점을. 그래서 등비는 항의 개수에 따라 풀마가 좀 변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요시해요, 문제에서. 자, 그리고 제가 저렇게 뭔가를 중간에 집어넣을 때는 뭐라 그랬냐면은 항의 개수가 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항의 개수가 변한다는 거는 위치가 변한다는 거예요. 뭐 A3이던 게 뭐 A6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위치가 변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 두수 5와 80 사이고요. 5와 80 사이에 총 3가지를 넣어서 80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숫자로 세자 그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80은 A5항이고 5는요 A1항 초항인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A5라는 거는 A 아래 4제곱이죠. 그게 80이고, 근데 A가 5예요. 그래, 이 관계에서 R 4제곱은, 자, 자꾸 앞서 나가네요. R 4제곱은 16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엄밀히 R은 풀마 2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양수만 하세요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양수라는 얘기가 없으면 이거는 식이 답이 2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R이 2일 때 하나, 마이너스 2일 때 하나 다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양수 R에 대해서는 5, 10, 20, 40, 80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이게 답이 맞는데, 이 문제에서 만약에 양수라는 조건이 없었다, 그럼 여러분 답을 2가지 적어줘야 된다고요. R이 마이너스 2라면 5, 마이너스 10, 20, 마이너스 40, 80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수인지 실수인지가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조건이고, 다 풀어놓고 저거 하나 때문에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평소에 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쭉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 옆에 28번이요. 28번은 그냥 실수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저게 항의 개수에 따라 다른 얘기인데, 그거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익숙해지실 거예요, 여러분. 자, 2, 하나, 둘, 셋, 4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4, 8, 6이 있대요. 자, 그럼 이게 A6항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A6항이 되고, 초항 A1항은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6항은 A 곱하기 R의 5제곱이고요. 그게 486입니다, 여러분. 근데 A가 2래요. 이게 여러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뭐 386, 486 이런 컴퓨터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면 R의 5제곱이 243이 나오고요. 243은 3의 5제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R이 3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시 쓴다면 2, 6, 18, 54, 그리고 3 곱하면 162, 그리고 마지막 486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항의 개수가 변한다고요. 항의 개수가 변하니까 걔가 몇 번째 항이구나 라는 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될까요?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당연히 여러분은 문제 다 푸셔야 돼요. 넘어가면 이제 142페이지가 나올 거고요. 자, 우리 등차 수열에서는 이런 거 있었죠.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이 몇 번째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 몇 번째냐,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도 합이 최대가 되는 게 몇 번째 항이냐, 합이 최소가 되는 게 몇 번째 항이냐까지 공부했었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면 돌아가서 한 번이라도 보고 오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차에서는 보통 뭐 0보다 크냐 아니면 뭐 얼마보다 크냐 이런, 보통 이제 0보다 크냐 작냐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등비는 0보다는 의미가 없어서 그냥 특정한 숫자를 줘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142페이지 보시면 29번 문제에서 언제 만보다 커지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문제를. 그냥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처음으로 만보다 커지는 항은 몇 항이냐? 그럼 몇 항이 일반항 AN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만보다 커지냐? 그럼 우리는 일반항만 찾으러 가면 돼요. 문제에서 A1을 1이라고 줬고요. 공비를 5라고 줬어요. 그럼 AN은
1 곱하기 5의 n-1이죠. 얘가 언제 만보다 커지는 게 언제야?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될까요? 자, 5의 n-1제곱은 5분의 5의 n제곱이죠. 그래서 이게 만이 된다라고 하면 5의 n제곱이 과연 5만보다 커진다. 이게 언제야? 라고 하잖아요. 이건 살짝 노가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제가 보통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하는 숫자의 단위가 세 자리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5의 세제곱이 625고 5의 4제곱이 5의 세제곱이 125고 5의 세제곱이 125고 5의 4제곱이 625거든요. 제가 보통 여러분들한테 세 자리까지 외우라 그러지 네 자리까지 외우라는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어쩔 수 없이 그냥 5 곱해서 5의 5제곱, 5의 6제곱, 5의 7제곱 정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확인하라고 나오는 거고요. 물론 이게 나중에 되면 여러분 내신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다 로그 씌워서 문제 풀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돼서 또 딱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로그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의외로. 그래서 일단 지금 이 페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숫자가 좀 커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계산해 봐야 돼요. 계산하셔야 되는 거고, 자, 커진다라는 게 2번, 3번이에요. 뭐 1000보다 커진다. 3번은 5만보다 커진다라는 거고요. 이제 옆에 4번을 보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1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4번 문제 같은 경우 식을 어떻게 쓰냐면 AN이 1보다 작아지는 게 얼마야? 이렇게 쓰면 돼요, 식은. 될까요? 그냥 1보다 작아지는 게 얼마야?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거듭제곱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빼놓지 마시고 문제 다 푸세요, 여러분. 제가 등차 수열보다 좀 빨리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등차랑 등비랑 비슷해요, 내용이. 그냥 공차냐 공비냐의 문제고 문제 유형도 다 비슷합니다. 다만 계산하는 과정이 다른 거예요. 등차는 더하기 빼기에 관한 내용이고 등비는 곱하기 나누기에 관한 내용이라 어떻게 보면은 사실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학생들마다 뭐 싫어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등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등차에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거다 보니까 등차보다는 좀 빨리 나가는 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 143페이지고요. 세수가 등비 수열 이룰 때라고 돼 있어요. 제가 세수가 등차 수열 이룰 때라고 하면 제가 열의 9의 기준으로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열의 9의 기준으로 등차 중앙이라는 걸 쓴다 그랬고요. 마찬가지겠죠. 세수가 등비 수열을 이룰 때 그러면 이거는 등비 중항이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등차 중항은 여러분 2b가 a 더하기 c라는 관계식을 만족하는 게 등차 중항이고요. 등비 중항은 곱하기 나누기 때문에 b제곱은 ac다 이걸 만족합니다. 자, 이걸 증명하는 건 간단해요. 그러니까 증명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외우는 과정이 생뚱맞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세수가 등비수를 이룬댔으니까 이런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이게 a, b, c예요, 여러분. 그럼 b제곱이라는 거는 결국 AR의 전체 제곱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A 곱하기 C라는 거는요, 여러분. A랑 AR 제곱을 곱한 거예요. 이게 AC가 되는 거죠. 계산해보면 당연히 둘은 같겠죠. 그래서 B제곱은 AC다. 헷갈리시면 이렇게 이해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물론 이제 외우시는 게 편해요, 여러분. 그리고 등차 중항, 등비 중항을 배울 때는 단순히 이 두 가지를 이거를 외우고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제가 등차 중항일 때도 식을 세팅하는 방법, 숫자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 등차 수열일 때 항이 3개다 그러면은 a-t, a 플러스 d로 세팅을 해달라 그랬고요. 항이 4개면 a-t,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항이 5개면 a-3d, 3d가 아니죠? 순간 버벅거렸네요. a-2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야 문제가 편하다 그랬잖아요. 네, 5개 이상은 안 나오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차 중항을 배우는 이유가 이런 거 세팅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문제 안에서. 그럼 등비 중항도 이런 게 있나요? 비스무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데 등비 중항 같은 경우는 등차 중항의 내용들보다는 좀 더 그냥 러프하게 가는 편이에요. 보통 그냥 이렇게 세팅하고 넘어가요, 여러분.
왜냐면 분수로 세팅하는 것보단 이게 낫기 때문에. 근데 뭐 문제마다 좀 다르긴 해요, 사실은. 저도 문제마다 좀 다르게 적용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등차 수열만큼 이렇게 개수를 나누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팅하고 문제를 푸는 편이 많아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문제에서 분수 형태까지 사용해서 세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 문제를 풀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30번 문제 보시면 그냥 등비 중앙 공식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x 더하기 6, 9x, 가운데가 x 더하기 6이니까 얘 제곱해주고요. b 제곱은 a 곱하기 c. 그럼 이제 이거 계산 2차 방식 풀으라는 거잖아요. 풀러 갈게요. 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은 9x 제곱. 그래서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8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36은 0입니다 라고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거 2차 방식 풀면 되죠. 이것만 풀게요, 여러분. 3x 마이너스 9는 0. 자,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되죠? 2x 플러스 3x 마이너스 3. 맞죠? 마이너스 9. 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3이 나올 거예요. 문제에서 별다른 조건 없으면 이게 둘 다 답입니다, 그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밑에 1, 2, 3, 4번 보시면 다 식의 형태에 따라 뿐이지 동일한 내용이고요. 이제 옆에 31번 볼게요. 31번 보면은 자, 등비수를 이루는 세 실수가 다음 조건 만족시킬 때 그럼 세 실수를 그냥 이렇게 쓰시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쓰시고요. 써놓고 세수의 합이 7이다. 세수의 곱이 8이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쓰세요. 세수의 곱은 그냥 말 그대로 또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게 8이다. 자, 그래놓고 나서 일단 이거는 A로 묶으세요, 여러분. A로 묶으시고요. 얘도 일단은 그냥 다 곱하세요. 그럼 A 3개, R 3개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지수법칙 A 3개, R 3개가 나와요. 자, 근데 문제에서 여기에서 세제곱인 게 바로 보이거든요. 8은 2의 세제곱이고 그럼 이거는 AR의 세제곱이 전체의 세제곱이 괄호를 묶었어요. 3이다. 따라서 AR은 2입니다 라는 것까지가 나와요. AR은 2입니다 까지가 나와요. 이 이상은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이거 이후로는 저도 건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얘를 1번, 얘를 2번, 2번이라고 할게요. AR은 2라는 거를. 그래서 1번에서 2번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AR 분의 A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나누게 되면은 2분의 7이라고 남겠죠. 근데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A를 없애려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에서 A를 아예 없애고 R만 남겨놓으려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각선 작업해 주시면 2 더하기 2R 더하기 2R 제곱이고 이게 7R이라고 해서 R에 대한 2차식이 나와버리죠. 이 작업하려고 1, 2번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거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정도만. 처음에 할 때 이 과정에서 좀 헷갈리는 편이기 때문에 왜 나눠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R만 남기려고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갑니다. 2R 제곱 마이너스 5R 더하기 2는 0이에요. 이거는 인수분해 많이 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R 마이너스 2, 2R 마이너스 1. 그럼 R은 2 또는 2분의 1입니다. 라는 게 나오죠. 될까요? 자, 문제에서 특별한 얘기 없으면 둘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R은 2든 R이 2분의 1이든 그럼 A 값은 얼마냐는 거예요. 여기다 보시면 돼요. AR은 2라는 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R이 2일 때는 그때의 A는 1일 거고요. R이 2분의 1이면 그때 A는 4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여기다 대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첫 번째 A가 1일 때라는 거는 R이 2일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A가 4일 때라는 거는 R이 2분의 1 때라는 겁니다. 그럼 나열을 한다고 하면 A가 1, 그리고 AR이니까 2, 그리고 AR의 제곱은 4. 마찬가지 4, AR은 2, 제곱은 1이 된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에 따라 1, 2, 4냐 4, 2, 1이냐 라는 게 나눠질 건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작은 수부터 나열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겠죠. 1, 2, 4. 그러니까 숫자 배열은 똑같아요. 이거 등차에서도 비슷하게 보셨잖아요. 숫자 배열은 똑같아요, 여러분. 등차에서도 뒤에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는데 숫자 배열이 아니라 숫자 조합은 똑같고요. 배열이 크냐 작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문제에서 여러분 좀 봐주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 제가 잡았던 1번, 2번에서 나누는 이유가 A 없애고 R만 계산하려고 그 정도만 포인트 잡아주시고 흐름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143페이지까지 쭉 마무리를 해주시면 다음 시간부터는 등비수열 합으로 들어갈 거고요. 일단 이 당연한 얘기지만 오늘 했던 내용들이 다 계산이 돼야 되고 특히 페이지 143의 31번 있죠. 2개 문제밖에 없지만 31번 문제에서 저는 1에서 2 나누는 거, 나누는 이 과정, 이게 익숙해지셔야 뒤에 가서 좀 계산이 복잡한 거 나올 때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오늘 강의 복습 다 해주시고요. 모르는 거는 학원에서 질문하시면서 확실히 소화해 주시길 바래요. 그래야 우리가 뒤로 갈수록 등비수열 합 또는 이제 뒤에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시그마 같은 것들을 기본 내용을 다 이해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꼭 부탁드릴게요.